다음은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김남경 선생님의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스 애프터 니플 스패닝 마스텍토미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은 3년차 김남경입니다. 작년 11월 이미디어트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을 받은 니픈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환자와 스킨 립 스페어링 혹은 토탈 마스텍토미를 받은 환자에서 플랩 티크니스에 따른 온콜로직 아웃컴에 대해 발표하였고,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금일은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애프터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님입니다. 마스텍토미는 1894년 할스타드의 라디컬 마스텍토미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흉근 및 소흉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뒤 1948년 근육들을 보존하는 모디파이드 라디컬 마스텍토미가 등장하였고, 이후 1976년 NSABP B6 트라이얼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했을 경우, 럼펙토미만 시행했을 경우, 럼펙토미와 RT를 함께 시행하였을 경우에 온콜로직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럼펙토미와 RT를 함께 시행한 군과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한 군에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981년 엄베르토 베로네시에 의해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와 라디컬 마스텍토미의 아웃컴이 차이 없음이 입증되어, 이에 따라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BCS를 표준 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에서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를 시행할 수는 없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일 경우 BCS가 아닌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할 경우 상기 자체 위 사진과 같이 에스테틱한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며,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스킨 인벨롭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우측 사진과 같이 트램 등 플랩의 조달을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에스테틱 아웃컴 또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 환자에서 생존율이 길어짐에 따라 수술 후 미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온코플라스틱 브레스트 서저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는 스킨 인벨롭을 유지하되 홀 브레스트와 니플 아레올라 컴플렉스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1984년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가 고안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와 브레스트 스킨 인벨롭을 모두 살리는 방법으로 온콜로직 세이프티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사이콜로지컬 아웃컴도 얻을 수 있어 컨벤셔널 토탈,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에 비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최근 전신적인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국소 및 원격 전이가 감소하여 NSM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경험이 많은 다학제 팀의 논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NSM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콜로직 아웃컴뿐만 아니라 컴플리케이션도 포스트옵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대표적인 마스텍토미 이후의 포스트옵 컴플리케이션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디어트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이 증가함에 따라 니플 및 스킨 플랩 네크로시스가 중요 이슈인데, 플랩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스킨의 블러드 서플라이가 줄어들어 옥시젠 서플라이에 부족이 오고, 이로 인해 티슈가 죽고 블랙 하드 스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그 시비어리티에 따라 스코어를 나누는데, 가장 왼쪽 사진은 노말, 두 번째 사진은 사이아노시스 혹은 에리스테마 같은 컬러 체인지가 있고, 이는 임페어드 펄퓨전 혹은 이스케미 인저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에피더미스의 네크로시스가 파셜 티크니스가 나타났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풀 레이어 네크로시스가 온 사진입니다. 남은 조직의 정상적인 힐링을 위해서는 네크로틱 티슈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운드의 레드니스, 히팅, 스웰링, 페인 증가 소견이 보일 경우 인펙션을 의심해야 되는데 DM, 오베스티, 올더 에이지, 스모킹의 히스토리가 리스크 팩터로 작용하며 IV 안티, 피루시 해노박 리인서션을 통해 치료 가능합니다. 운드 디히센스, 썰말 인저리도 나타날 수 있으며 블리딩 및 헤마토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헤마토마는 에키모시스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에키모시스는 플랫 레이어에서 블리딩이 있어 컬러 체인지가 오는 것이고 이는 보통 압박하며 지켜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미디어트 포스토, 우측 사진이 리졸브된 사진입니다. 다만 컬러 체인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네크로시스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네크로시스는 초기에는 퍼플리시 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 검게 변함으로 보통 검게 관찰되며 엣지에서 시작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마토마는 스킨 컬러 체인지와 함께 블러드 클러스로 인한 벌지 및 레이즈드 아레아가 관찰되며 많을 경우 드레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만은 플럭추에이션과 함께 벌징이 관찰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cc까지 양이 줄었을 때 드레인 리무버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이 적다면 자연 해결될 수도 있으나 많을 경우 힐링 및 푸어 코스메틱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기에 해결될 때까지 위클리 니들 아스피레이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발표를 통해 MRI를 이용하여 수술 시행 환자들의 에버리지 티크니스를 측정하고 해당 수치를 적절히 분류하여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의 발생 정도 및 디시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공부해 봤고 이번에는 해당 자료로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메소드도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서 본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미디어트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을 받은 니플 스페어링, 스킨 스페어링,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를 받은 19세 이상의 브레스트 캔서 환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로 다 하기 항목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전 플랫 티크니스의 측정은 이전 발표와 같이 수술 후 첫 팔로우 포스트업 MRI 중 트랜스버스 뷰에서 3개, 세치탈 뷰에서 2개, 도합 5개 포인트에서 플랫 티크니스를 측정하였습니다. 트랜스버스 뷰 포인트는 총 3개로 니플의 직하방이 서브 알레올라 그리고 니플과 스터넘을 이은 선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것이 이너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 이너 NAC 그리고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과 메이저 머슬의 모스트 안테리어 에스펙트에서 접선 방향으로 그은 선과 평행한 니플을 지나는 선을 하나 더 잡고 두 선의 중점에서 브레스트 표면과 접하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것을 아우터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 아우터 NAC라 명칭했습니다. 세지탈 뷰 포인트는 총 2개로 니플과 클레비클을 선으로 이 선의 중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플렉을 측정한 것을 서브 클레비클라, 브레스트가 처지면서 생기는 폴드를 인프라 마머리 폴드, IMF를 명칭하였습니다.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는데 EMR 의무 기록상 확인 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선정하였고 이스케미아와 네크로시스는 운드 포토가 없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스터디 스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으로 본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스텍토미를 받은 2,859명의 환자를 시작으로 즉시 재건을 받은 환자 611명에 대해 포스트업 MRI를 시행하였으며 포스트업 MRI 측정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연구를 통해 플랫 티크니스에 따라 온콜로지 아웃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그룹에 따른 클리니코 패솔로지 피처입니다. 컨벤셔널 토탈,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시행 환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를 시행 그룹을 하나로 하여 총 2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포스트 케모테라피가 컨벤셔널 앤드 스킨 스페어링 그룹에서 시행 비율이 높았음을 알았고 근본 추가적으로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의 발생이 NSN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의 발생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OP 그룹 모두에서 플랩 이스케아 및 네크로시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온드 디니센스 그리고 블리딩 헤마토마 순으로 많았습니다. 온콜로지컬리 세이프티 리퍼런스 밸류인 5mm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클리니코 패솔로지 피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5개 포인트에서 5mm 이하 인분, 즉 T인 그룹에서 0Ag 비율이 높았고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에서 5mm 초과 인분, 즉 T 그룹에서 노 림프노드 인베이저, 노 포스터 RT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포스터 컴플리케이션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티크니스 그룹 각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케미아 및 네크로시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온드 디센스, 블리딩 헤마토마 순으로 많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가 스킨 스페어링,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에 비해 포스터 컴플리케이션의 발생이 더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플랫 티크니스가 더 얇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즉 NSM을 한다고 해서 플랩이 더 두꺼워지는 것은 아니라 좀 더 얇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올라감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mm 컷오프 밸류를 기준으로 5개의 플랫 티크니스 포인트에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하였을 때 즉시 재검과 함께 니플 스페어링, 스킨 스페어링,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받은 환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금방 추가 자료 조사는 EMR 차트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는데 이스케미아와 네크로시스의 구분 및 스킨 스코어의 분석이 차트 리뷰만으로는 쉽지 않아 통합하여 분석한 것이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한 연구를 위해서 추후 연구 사항으로는 포토 리뷰를 통한 이스케미아와 네크로시스의 정확한 분류 및 스킨 스코어를 매기도록 하겠으며 컴플리케이션 치료도 클라비안 빈도 그레이드를 활용하여 그 시비어리티와 프로그레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멀티베리어트 어널리시스로 분석하여 추후 매뉴스크립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박사입니다. 별로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질문 드리면은 이게 아까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그 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 뭐 당뇨라든지 뭐 올드에이지나 뭐 BMI 같은 어떤 이제 인자들이 연관이 된다고 이제 서론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아니요, 교수님. 멀티베리어트 아날리시스 아직 진행하지 못했고, 환자분들 과거력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일입니다. 김남경 선생 아주 깔끔하게 발표 잘 하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그, 니플을 살리는 문제가 니플 쪽에 덕트가 남거든요. 어떻게 수술해도 남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쭉 논쟁이 있어 왔었고, 제가 학생 강의 때문에 세비스톤 리뷰를 한번 쫙 해보니까 2016년도에 세비스톤 교과서에 니플 스페어 중이 안전하다고 교과서에 드디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옵에 니플 쪽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을 우리가 MR이나 영상으로 정확하게 잘 하고 여러 이제 이게 잘 논의를 해서 영상과랑 이렇게 해서 잘 환자를 선택하고 수술 중에 니플 마진 네가티브를 확실하게 얻으면 이제는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의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니플을 살리려고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남경 선생이 발표하신 그 온클로지 아웃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기존의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데이터를 확인한 거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질문은 박형석 교수가 계속 플래스크니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스킨 두께도 다르고 서브 더말 레이도 다 다르고 한데 글쎄 이거를 지난번 미팅 때도 제가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MR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사람마다 다르고 이 절대적인 뭐 5mm 이런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건지 그 뒤에 어떻게 논의해 본 사안이 있나요? 네, 교수님. 전공의 김남경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원래 스킨 레이어의 티크니스가 다른 거를 좀 감안해서 프리옵 MRI와 포스트옵 MRI를 비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긴 했고, 아직 뭐 측정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박형석 교수가 마지막에 코멘트 해 주시겠지만 로봇이 그러니까 컨벤셔널 우리가 니플 살린다는 전제 하에서 니플 그러니까 스킨 스페어링 말고 니플까지 살리는 니플 NSM 하는 경우에 컨벤셔널하고 로봇은 이번에 비교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로봇이 확실하게 유리한 것 같아요. 니플 주위나 알레올라 주위에 인시전이 없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후속 연구로 컨벤셔널 NSM하고 로봇 NSM을 비교하면은 저희가 아마 박형숙 교수가 이제 머치센터로 박형숙 교수가 전체 PI로 지금 프로스펙트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SM하고 NSM이 컴플리케이션이 많은 건 사실상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인자들을 좀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후속 연구로 컨벤셔널 NSM하고 로봇 NSM을 비교하면 로봇 NSM이 훨씬 유리한 게 이제 당연히 맞는데 그런 데이터를 후속 연구로 추가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교수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네. 예,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최종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박세호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코모비티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정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김승일 교수님 하신 얘기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5mm가 저도 좀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어떤 어, 문헌에서는 5mm를 좀 지켜야 되지 않냐, 5에서 10mm 정도 사이를 가야 되지 않냐, 뭐 10mm 이상 가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사실 살펴봤는데 플랩 티크니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퍼퓨전 너무 얇게 하면 퍼퓨전이 안 좋아서 스킨을 우리가 로스하는데 또 온콜로지 세이프티 때문에 또 얇게 뜨는 그런 경향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BMI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또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플랩 티크니스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니플스페어 마스텍토미나 컨트롤시가 있었지만 온콜로직 세이프티 쪽에 있어서는 셀렉티브한 페이션트에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봇에 대한 연구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연구의 후속 연구로 진행을 하면 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번 발표에 질문 더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5월 15일 월요일 토픽 리뷰 잠깐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깐만요. 네, 교수님. 박준성 교수님, 네, 이 프로그램, 지금 이건 토픽 리뷰고, 서지컬 세미나가 아니거든요. 여기 대해서 네, 조금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예, 주인 교수님, 박준성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박준성입니다. 주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주는 토픽 리뷰, 또 한 주는 이제 서지컬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토픽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서지컬 세미나는 펠로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주제를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픽 리뷰는 사실은 이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좀 위주로 해서 좀 토픽 리뷰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도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토픽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준비를 하고 저희가 지도 교수님들은 백업을 봐주시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나 이런 디스커션들도 좀 전공의들이 조금 더 활발히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더 부연하자면, 전공의 선생님들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공의 교과 과정에서 각 과목에서 부족한 거를 채워주시는 게 토픽 리뷰고요. 그래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는 논문 쓰는 거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서지컬 세미나입니다. 차별화된 펠로우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건 리서치 세미나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전공의 선생님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내용을 보면 난이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전공의 선생님이 이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랑 펠로우 선생님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랑은 조금 특화되고 심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프로그램들이 학습 프로그램이 더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유념해 주셔서 지도 교수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전공에서 발표하시는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담이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창립 138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 근속상 수요가 있었는데 저희 교실에서는 10년 근속에 여기 계신 박세효 교수님하고 김영일 교수님이 대상자셨고요. 그다음에 20년 근속에는 장은석 교수님하고 형우진 교수님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년에 박세효 교수님하고 김영일 교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잠깐 10년의 소감을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박세효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저도 근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된지를 수상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10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는데 그 얘기는 결국 남은 또 뭐 한 20년을 또 이제 학교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일 교수님, 여기 들어와는 계신데, 여보세요? 예, 예. 네. 그 개근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다닌 거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여기 형우진 교수님 혹시 20주년 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더욱더 이게 10년 근속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더 값진 성과 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5일 토픽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